오늘은 2차전지 대표주 안에서 의견 많이 세워주신다고 하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N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터리 대표주 중에 분할 리스크에서 가장 좀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삼성 SDI를 꼽곤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상승 여력 얼마나 더 남아있다고 보세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제 변곡점입니다. 즉 여기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게 될지 또는 지금 가격이 어찌 보면 60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현재 가격은 77만 원대까지의 어떤 상승의 마지막 꼭지가 될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판단을 좀 내려볼 수 있는 시기인데 신고가 갱신을 해주게 된다면 사실상 주가는 추가적인 어떤 오버슈팅을 좀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일단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섹터를 좀 봐야 될 터인데 잠시 후에도 다른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실제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는 삼성 SDI라든지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LG화학 또는 LG 쪽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양극재, 음극재 또는 어떤 동박 이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어떤 부품이라든지 화학물을 지금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어찌 본다면 삼성 SDI와 같은 실제 완성품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실제 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역시나 삼성 SDI 그리고 LG 그리고 최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썩 좋지 못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어떤 저울질을 하시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 그리고 지금 현재 그간의 상승 추세 구간 내에서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오늘 삼성 SDI가 보여줬는데 지금 자리에서 다른 고민하실 것 없이 일단은 변곡점이 도래한 만큼 바로 신고가 갱신 구간으로 접어들지 한번 면밀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이고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80만 원까지 어떤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끌고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이며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보신다라면은 단기적 관점에서 보시되 80만 원대를 안착한 이후에 어떤 양봉의 흐름이라든지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때서부터는 포지션을 좀 끌고 가는 매매로서 전환하신다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변곡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관망 자세, 하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바이앤홀드 의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 되겠는데요. 증권사 시선이 정말 엇갈립니다. 분할을 해도 절대적으로 저평가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며 지주사 할인이라든지 디스카운트는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쪽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드의 의견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또 이제 많은 증권과 또는 여러 곳에서 나올 때 리포트를 좀 확인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기업의 어떤 악재 또는 주가의 하락이 좀 발생할 때는 부단히도 애쓴 듯한 어떤 뉘앙스를 지울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인 리포트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10월 달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배터리 사업 부분을 별도로 좀 떼어내는 별도의 법인이 이제 설립될 예정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간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 쪽 그리고 2차 전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주가는 사실상 신고가인 32만 7천 원대까지 연이은 상승세를 좀 보여줘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상승 동력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2차 전지의 수요 증가 그리고 생산량 증가 그리고 캐파의 확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본다면 그동안의 모멘텀이 소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는 결코 단기적 악재에 따른 어떤 심리적 투매가 아니라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놓여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앞으로도 석유화학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어떤 수요 증가 그리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는 구간에 접어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캐파로 놓고 보게 된다면 2차 배터리 어떤 사업 부분을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분리한다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보유자분들과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 상당히 좀 나눠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대개의 경우 아마도 수익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작든 크든 간에 내가 고가에 매도 못했다 할지라도 일부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완연한 하락세가 멈추는 지점, 아마도 20만 원 초반대까지 해서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좀 의견을 내비치는데, 해당 가격대까지 어떤 점진적인 하락, 그리고 조정, 그리고 지지, 그리고 반등, 이 모든 과정들을 확인하시고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개입해 주는지까지 최종 확인 뒤에 신규 매수 여부를 좀 결정 지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때 아닌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요. 재료 노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사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 시장에서 적잖은 주목을 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어떤 반등이라든지 전일 시간 외에서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서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다소 아쉽지만은 오늘 사실상 시가가 고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늘 종가가 4,000원대를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면 아마도 그래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 5,080원대에서부터 지금 현재 4,000원대까지의 악성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부분 내 매물들이 실제 손실을 줄인다 또는 비중 자체를 줄인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상 매도물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실제 어떤 악재가 발생하였든 또는 오늘 만약에 급락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급반등을 보여준다든지 급등세를 보여주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다소 리스크가 매우 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게 된다면 한신기계는 금일장 4,000원대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수익을 실현하시든지 또는 비중을 줄이시든지 또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추후에 4,000원대를 좀 지지해주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공략, 재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잘하시는 선수의 영역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의 유망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오늘은 안암전자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 보았고요. 막판 무렵에 사실상 좀 매도 물량, 그리고 또 실망 물량 또는 어떤 반등이라든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전일 들어왔던 물량이 상당 부분 손절 물량으로 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돌려놓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추세를 좀 우상향을 돌리는 구간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약 한 800억 원에 가까운 거래대금을 일으켜주면서 실제 시장에서 전장부품, 자율주행 이러한 관련 섹터의 종목군들, 특히 중시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반등세를 여러 종목군들 동시 다발적으로 좀 보여줬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동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테마적인 순환매에 있어서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상방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3,450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단기적으로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오늘장 3,465원대 순간적인 도달 이후에 좀 물러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막판까지 좀 감안해서 보게 된다면 아마 내일장은 현 가격권 내에서 3,300원대에서 횡보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장중에 3,450원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손절가는 3,300원을 좀 잡아드렸는데 장 막판에 좀 하락했던 부분을 감안한다면 3,200원 정도로 잡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 목표가는 4,500원 잡겠으며 매수의 기준가는 3,400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매수가 3,400원 이하, 목표 주가 4,500원, 그리고 말씀해 주신 손절 라인 3,200원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M10W9은 박재호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빨간맛 2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하루만 더 힘내시면 한 주 끝이 납니다. 내일까지도 저희 함께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